그 다음으로는 이제 캡슐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캡슐 설정을 할 때는 OAuth에 대한, 당연히 캡슐에서 OAuth에 대한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캡슐 설정을 할 때는 OAuth 서버 구축 후에 캡슐 설정으로 가정을 하고요. 이 빅스비 캡슐 안에 authorization.bixby라는 파일이 있는데, 해당 부분에서 빅스비에서 authorization 서버로 접근하는 설정들을 진행을 해주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컨피규레이션을 그쪽에서 끝낸 다음에는 실제로 OAuth 서버, 그러니까 데이터를 요청할 때 HTTP 모듈이 있는데, HTTP OAuth 모듈이 따로 있는 거를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통신을 주고받게 되고요. 요 링크들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적혀져 있는, 제가 처음에 만들 때 이걸 개발할 때는 그 링크들에 대해서 잘 찾기가 좀 힘들어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코드를 그냥 바로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캡슐에서 OAuth 설정하는 부분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기가 authorization.bixby,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uthorization bixby 파일이고요. authorization 아래 유저라는 프로퍼티를 두고, 프로퍼티 안에 OAuth2 authorization 코드 해서 구스플로, 이건 저희 회사 명칭을 여기다 적어 놓았고, 이 부분은 그냥 유니크한 값이라서 의미가 그렇게 크게 없어서 각자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중요한 부분은 authorize endpoint라는 부분과 token endpoint라는 부분이 있는데, authorize endpoint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처음에 코드를 발급받는 부분, 내가 누구인지 맨 처음에 유입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OAuth 2.0에서 권고하는 사항들 중에 하나가 authorize에 대한 authorize endpoint는 /authorize, 그리고 토큰을 발급받는 부분, 리프레시 토큰이든 SS 토큰이든 발급받는 부분은 /token을 지키는 걸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authorize endpoint에는 저도 똑같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요. authorize endpoint와 token endpoint를 먼저 작성을 해 주시고, 그리고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 키를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시크릿, 원래 예전 버전에서는 클라이언트 시크릿이라는 값으로 더 많이 쓰였는데, 지금 이제 디프리케이트가 되어서 클라이언트 시크릿 키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클라이언트 시크릿이고요. 그 OAuth에서 쓰고 있는 클라이언트 아이디, 클라이언트 시크릿이고요. 저는 간단하게 그냥 일단 예제라서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스코프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옵셔널한 부분이라서 개발자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드시면 되는데, 이거에 대한 형식조차도 되게 다양해요. 아무도 뭔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게 없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쉼표를 통해서 해당 스코프에 대한 권한을 나눴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도 서버 받는 그 오스라이제이션 서버에서, OAuth 서버에서 스플릿을 할 때, 스코프에 대한 스플릿을 할 때 이 부분과 이 부분으로 스플릿을 하겠다라고 개발자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진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 쉼표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보여드릴 일단 설정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그 캡슐에서 HTTP 모듈을 보시면 http.get URL 형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OAuth를 통해서 하실 거면은 http OAuth get URL, 되게 쉽게 OAuth라는 글자 하나만 붙여주시면 OAuth 통신이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이 Authorization Bixby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정을 다 끝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만들었던 예제가 심플 데이터라는 걸 가져오는 부분인데, 여기는 처음에 일단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제가 예제로 보여드릴 때 아무것도 안 나올 테니까, 이 부분은 내가 말하는 발화한 대화에 대해서 저장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내가 여태까지 저장을 요청했던 데이터를 가져와 달라라는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require HTTP를 해서 HTTP 모듈을 여기다 붙여둔 상태에서 HTTP OS get URL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설정할 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게 빅스비 캡슐에서 오서라이제이션 빅스비가 정확하게 컨피규레이션이 되었다면 헤더 부분에 자동으로 OS 통신을 할 때 그 자기가 받았던 액세스 토큰을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가져올 때 붙는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비어러를 쓰기 때문에 토큰이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토큰 값이 아마 전달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버 단에서 추출을 해서 SS 토큰만 뽑아낸 다음에 실제로 쓰기 위한 데이터로 만드셔야 됩니다. 네. 캡슐 쪽에서는 되게 심플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붙이기만 하고 설정만 제대로 해준다면, 그리고 통신만 제대로 됐다면 자동으로 헤더에 HTTP 요청을 할 때 헤더에 토큰 값을 붙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바로 그 예제를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바라를 뭘 만들었는지를 아셔야 이게 무슨 말이구나를 아실 테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시작을 하게 되면 내가 연태까지 저장을 했었던 데이터를 가져와 주세요 라는 그 액션이고요. 나머지 전송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어떤 글자를 쓴다면, 어떤 글자를 발화를 한다면 그 발화된 내용을 뽑아내서 이 발화된 내용을 제가 만들어둔 서버에 저장을 한 다음에 나중에 시작이란 말을 했을 경우에 이 추가된 데이터들을 가져오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OAuth에 대한 로그인 상황이, 그러니까 토큰에 대한 값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게 리스폰스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심플하게 그냥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로그인만 하면 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아이디가 만든 게 너무 오래돼서 이게 맞나? 맞네요. 아이고. 그러면 제가 예전에 만들 때 넣어뒀던 데이터인데요. 안녕하세요, 테스트입니다 라는 글이 데이터가 전달된 게 볼 수 있으시고요. 전송 그리고 립 서비스로 하이팅을 하면은 일단 이게 지금 예제라서 데이터 이거를 끝낸 다음에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전송됐어요 라는 원래 리스폰스를 줘야 되는데 예제라서 그런 부분을 생략을 해서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지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시작을 다시 누르면 빅스비 캡슐 화이팅이라는 방금 제가 전송을 요청했었던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캡슐에서 OAuth를 연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굉장히 쉽게 잘 되어 있어요. 컨피규레이션만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로그인하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로그인이지만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인증 과정을 거쳐서 해당 인증은 이제 본인들의 비즈니스 로직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그 부분은 오히려 더 쉬우실 것 같고 OAuth 서버를 만드는 부분이 조금 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 부분만 잘 이렇게 해결하시면은 캡슐에서 연동하는 부분은 굉장히 쉽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테스트까지, 시연까지 완료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드 같은 것들은 전부 다 OAuth 삼성에서 운영할 GitHub에서 해당 코드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서 더 참조를 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어스가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해라라는 가이드라인 같은 게 사실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찾을 때는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찾을 때는 그랬어서 약간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개발을 진행을 했었는데 개발하시는 분들도 프로토콜이라는 것 자체가 통신 규약이라는 거잖아요. 규약에만 맞게만 해놓고 나머지가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도 각각 진행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어스가 되게 딱딱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되게 그냥 개발 편하게 진행을 하셔도 괜찮고 그 오어스 개발 후에 그거를 연동하는 부분은 더 쉽게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